이혼 도장을 찍고 집으로 돌아온 날,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. 오히려 조용했습니다. 너무 오래 흔들렸던 사람이 마침내 멈춘 느낌이었습니다. 집 안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. 시어머니의 한숨도, 남편의 변명도, 억지로 웃으며 맞추던 제 목소리도 사라졌습니다. 저는 처음으로 조용한 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. 그런데 그날 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. 처음에는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. 하지만 같은 번호가 3번이나 반복해서 걸려왔습니다. 저는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. 그리고 수화기 넘어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. 며느리야, 전 시아버지였습니다. 그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. 숨소리만 들렸습니다.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. 무슨 일이세요? 그러자 시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. 그 사람이 쓰러졌다.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. 그 사람, 이제는 남이 된 제 전 남편이었습니다. 시아버지는 말했습니다. 병원인데 아무도 없다. 저는 한참 침묵했습니다. 이혼한 지 고작 2주. 그런데 왜 저한테 전화한 걸까? 시어머니는 어디 있고, 친척들은 어디 있고, 평소 그렇게 아들 편만 들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갔을까? 시아버지는 작게 말했습니다. 너 아니면 올 사람이 없다.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. 저는 결국 병원으로 갔습니다. 응급실 앞 복도에는 시아버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.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저를 집안을 망친 여자라고 외면하던 사람이었습니다. 그런데 그날의 시아버지는 갑자기 너무 늙어 보였습니다. 시아버지는 저를 보자 자리에서 급히 일어났습니다.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. 와줘서 고맙다.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. 잠시 뒤 의사가 나왔습니다. 과로와 스트레스, 그리고 심한 수면 부족이라고 했습니다. 순간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. 그 사람은 늘 말했기 때문입니다. 나만 힘들게 사는 거 아니야. 다들 그렇게 버티는 거야. 하지만 막상 본인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. 잠시 후 병실로 들어갔습니다. 전 남편은 링거를 맞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. 얼굴은 말라 있었고 눈 밑은 깊게 꺼져 있었습니다. 그 사람은 저를 보자 놀란 얼굴을 했습니다. 왜요?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. 아버님이 연락하셨어. 전 남편은 한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.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. 미안하다. 예전 같았으면 그 말에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. 하지만 이상하게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. 이미 너무 늦은 사과였기 때문입니다. 저는 짧게 물었습니다. 몸은 다나? 그 사람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. 괜찮은 척 하다가 이렇게 됐네.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. 괜찮은 척. 생각해보면 우리 결혼 생활 자체가 그랬습니다. 행복한 척, 괜찮은 척, 문제없는 척. 하지만 진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무너지고 있었습니다. 잠시 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. 그리고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. 저를 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. 내가 왜 여기 있어?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. 연락받고 왔어요. 시어머니는 바로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. 이제 남인데 오지 말지 그랬니? 그 순간 병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. 하지만 놀랍게도 이번에는 전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. 엄마 그만해. 시어머니는 믿기지 않는 얼굴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. 전 남편은 천천히 말했습니다. 이 사람은 끝까지 사람답게 했어.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표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. 왜냐하면 저는 이미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. 며칠 뒤 전 남편은 퇴원했습니다. 그리고 그날 밤 그 사람에게 문자가 왔습니다. 잠깐만 볼 수 있을까? 저는 한참 고민하다 결국 나갔습니다. 작은 카페 안. 전 남편은 예전보다 훨씬 초라해 보였습니다. 그 사람은
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.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. 그 아이 병원비 내가 계속 보내고 있어.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. 처음엔 억울했어. 왜 내가 이제 와서 책임져야 하나 싶었어. 그 사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. 근데 병원에서 처음 얼굴 봤을 때 내가 얼마나 비겁했는지 알겠더라.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그 사람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. 그리고 물었습니다. 후회돼. 그 사람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. 대신 눈가만 붉어졌습니다.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. 잠시 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. 너도 많이 힘들었지.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흔들렸습니다. 왜냐하면 그 사람은 결혼 생활 내내 단 한 번도 제 힘듦을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. 늦게 깨달았다고 해서 이미 지나간 시간이 돌아오는 건 아니니까요. 그날 헤어지기 전 남편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. 다시 돌아올 생각은 없어. 저는 잠시 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. 그리고 아주 조용히 웃었습니다. 우린 서로 사랑이 부족해서 끝난 게 아니야. 그 사람 눈빛이 흔들렸습니다.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. 당신은 너무 오래 도망쳤고 나는 너무 오래 참았어. 그 말이 끝나자 전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.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. 그리고 카페 문을 나가기 직전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절 불렀습니다. 행복했으면 좋겠다.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. 대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. 이번엔 나도 그렇게 살아보려고.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. 미련 때문은 아니었습니다. 아마도 끝났다는 걸 이제 정말 인정하게 된 눈물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며칠 뒤 또 하나의 일이 시작됐습니다. 회사에서 퇴근하려던 순간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. 뒤를 돌아보는 순간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. 그곳에는 전 남편의 숨겨진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. 그리고 아이 옆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. 여자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.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?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.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걸. 그리고 그날 저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진실을 듣게 됩니다. 그 아이를 버린 건 전 남편 혼자가 아니었습니다. 여러분이라면 이미 끝난 관계에 다시 얽히시겠습니까? 아니면 완전히 끊어내시겠습니까?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.